요즘 보면 우리가 참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과학기술에서부터 환경 문제 그리고 전염병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의 파도가 거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들어본 말 중에 기억나는 말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현대 문명이 진짜 터닝 포인트, 어떤 반환점, 변환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크게 좀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말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같은 T자로 시작하는 말인데 네,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순간. 순간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임팩트 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가 최정점에서 이제 붕괴되는 순간을 말하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바다라고 한다면 그 파도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파도가 부서지는 그 just moment, 바로 그 순간. 사실 그 순간을 잘 타야지 진정한 서퍼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뉴스토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뉴스토리. 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올드 스토리고 앞으로는 뉴 스토리가 펼쳐진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을 강연도 미래 이야기, 뉴 스토리를 주제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인류를 성장시켜온 이야기가 올드 스토리라면은 이제 새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뉴스토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가 바뀌어야지 이제 미래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이제 뉴노멀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한번 떠오르는 것 같네요. 새 시대에는 새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문명의 전환기에 살고 있구나 그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 중 한 분이신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미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와. 그럼 바로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대에서 미래 예측 강의를 14년, 15년째 강사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그 사이에 많은 미래학자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한국의 미래 연구기관 기구 18개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UN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 여기는 지금 4,500명의 최고 전문가 각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미래 예측하는데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측을 해야 맞지 꼴찌가 예측하면 틀려요. 미국만 예측해도 틀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분야 요즘에는 인도가 뜨고 그죠? 중국 아시아도 많이 뜨기 때문에 66개국에 저희는 지금 지부를 가지고 있고 거의 매일처럼 우리가 리얼타임 델파이 해서 이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거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세상을 약 10년 정도 빨리 땡겼다. 빨리 다가온 미래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10년이 지금 땡겨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 저희가 신학기 때도 한번 모시고 미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여행,
그죠? 항공사, 뭐, 거기에서 파일럿이면은 굉장히 그냥 중요한 이런 일자리였는데, 이제 집에서 다 놀아요. 그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을 뒤집어 바꾸고 원격이 다가왔습니다. 원격은 원격 근무, 그죠? 원격 근무 때문에 강남 폐막로까지 나옵니다. 이제 퉁퉁 비니까 도심이. 원격 그죠 진료부터 시작해서 원격 교실, 원격 뭐 원격 여행도 있고요. 원격 뭐 원격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던 이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 제조업은 지금 한 4, 50년 뭐 어떤 것은 거의 100년 된 이런 산업들이 사라지고 우리도 아시다시피 뭐 그죠 삼성 뭐 이 현대 자동차 이런 것보다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뜨듯이 그죠 이제 파괴적인 기술 파괴 disruptive라 그래요 disruption 이것은 이제 파괴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가 아니고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에 종전에 있던 이 모든 기술을 다 파괴시켜요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산업이 없어지면은 석유 산업에 뭐 다양한 것들이 없어지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가오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무튼 파괴적인 기술에 보면은 큰 것들도 있고요. 우선은 사라지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안 팔립니다. 2030년이 되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는 일단 내연기관 석유를 써서 뭐 기름을 쓰는 차는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전부 법으로 이미 다 바뀌어져 있어요. 조선해양항만 자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에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거의 대부분 자기 것을 프린트하거든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은 정밀 발효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시켜가지고 밥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뭐 라면도 만들고 이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세포 배양육으로 고기를 뭉실뭉실 배양을 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축산농업이 사라져요. 그래서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자급자족 하는데 뭘 그죠? 중국에 가서 싼 비용에 3D 프린터 하나 사놓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 싼 노동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자급자족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철강 산업도 이제 사실 도시는 다 지어졌어요. 이미 대부분. 이제 자동차는 저희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그죠? 에어 택시라고 나르는 드론 택시가 나오기 때문에 드론 택시는 철강 안 써요. 플라스틱을 써요. 강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철강 산업도 사양 산업이고요. 은행, 금융, 보험, 뭐 블록체인 나와가지고 그죠? 굉장히 작아지고 줄어듭니다. 석유 산업, 석유화학,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건설, 건축 아까 설명했고 항공,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렌즈 하나가 나와가지고 내가 방콕 관광을 하는 거예요. 방에다가 방에 앉아가지고 3D 가글이라고 이거 쓰고 그죠? 보든가 가글이 귀찮으니까 이제 렌즈 하나 끼면은 다 볼 수 있는 모조 렌즈라는 게 나왔고요. 패션 의식주 자, 여자 뭐 대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이화여대에서 가르쳐 봤어요. 거기에 디자인 대학원에서 한 10년간 전부 이 옷 만들어서 그죠? 뭐 쇼핑몰 하는 게 꿈이더라고 없어져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패션 산업은 패션 AI가 나와가지고 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하고 AI 바이오가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전공해야 돼? AI 바이오 전공해야 된다. 산물 인터넷은 1조 개의 센서가 뭐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주 식민지 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화성 식민지를 2030년에 화성에 우리가 가서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D 프린터가 31년 됐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3D 프린터를 89년도에 보고 88 올림픽 그 다음 해보고 한국에 와서 야 이런 게 있더라. 이제 물건을 씩씩씩 프린트하니까 공장이 필요 없어. 아무튼 3D 프린터가 뭐 의식주
옷도 프린트하고 밥도 프린트하고 여러 가지를 프린트합니다. 자, 아까 AI 바이오가 가장 큰 거라 그랬죠. 바이오 메디슨, 의료 제약. 굉장히 큰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 백신이라든가 바이오. 블록체인 기술은 AI, 인공지능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AI 블록체인 AI. 왜냐하면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막 분석하는 건데 신뢰도, 투명성은 또 블록체인이 옆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미래 기술이다. 정말 자율차는 이제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율차 거의 한 10년 전에 그죠? 구글이 처음에 뭐 자율차 이야기하다가 이제 44개의 전 세계의 자율차를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전하고 있어요. 44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에어 택시다. 공중으로 땅으로 가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게 10배로 빨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앞으로 전부 공중을 차지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많은 관광도 없어지고 이제 비행기 타러 아무도 안 가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여행하면 마음이 들떴는데 그죠? 맞아요. 요즘 여행 출장 가라 그러면 출장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장 가라 그러면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여행을 하게 되고 가상현실로 저는 타지마할에 내려가 봤거든요. 이렇게 여행, 관광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반드시 제가 약속하건대 그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 코로나 이후와 아까 생애 뉴노멀이 찾아왔어요 이미. 그리고 자, 왜 코로나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다음에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모로나. 코로나는 영원하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코로나가 오게 된 이유 저희가 한 20년, 30년 예측을 한 게 국제 질병.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는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36시간 안에 다 가요. 그러니까 빨리 퍼진다라는 거, 그죠? 초연결 사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공기를 마셔요. 그죠? 그게 기후변화, 환경오염, 거기에다가 도심 인구 집중이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도심이 가장 위험한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다한 육류 소비.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그거가 없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그죠 전염병이 나오고 변형한다. 백신 나오면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백신 나오기 전에 자꾸 변형하죠, 그죠? 네. 굉장히 많이 변형하기 때문에 좀 좋아지긴 하지만은 영원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거대 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이렇게 저희 생활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바이오. 그리고 뭐 자율차도 있겠지만은 그죠. AI는 60년 된 기술이에요. 60년 된 기술. 그거보다 뭐 이론상으로 국가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게 60년 전부터 막 투자를 했고 이론상으로는 100년이 넘은 거고 이제야 와서 그죠 로봇도 나오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AI하고 바이오도 이번에 백신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모르게 다가오고 그죠. 자율차는 눈에 보이지만은 이거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구글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10년 된 기술이에요. 구글이 룬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벌룬의 룬을 따서 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10년 있고요. 벌룬을 띄우는 거예요, 그죠? 풍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와이파이를 쏘는 이런 기기를 그 안에 장치를 넣어놓고 땅 아래로 지상으로 쏴요. 이거는 성층권에 뜨기 때문에 성층권이라는 건 비행기가 다니는 그 고위예요. 비행기까지는 총을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층권까지는 못 올라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는 북한에도 한 두서너 개만 띄우면 북한 전체가 와이파이가 돼요. 모든 사람이 북한 사람들 지금 현재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읽을 게 별로 없잖아요. 와이파이가 다 되면
그래서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와이파이가 깔아지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람들이 크게 염두에 없어요. 어디에 지금 굉장히 크죠, 이 블룬, 그죠? 블룬이 와이파이 이렇게. 에드블룬이네. 예. 이런 블룬을 띄워놓으면 얘들이 그 바람에 따라서 그죠,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파이를 밑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케냐의 구글이 지금 프로젝트를 올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풍선을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를 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소말리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나라의 위에다가 와이파이를 깔아주는 거예요. 구글이 무료다 이러면서 깔아줘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는 포에토리코에 제일 먼저 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포에토리코 깔고 난 다음에는 그 뭐 알래스카 이런 데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띄웠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요금을 10만 원 정도, 10만 원 이상 내거든요. 데이터 요금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인 데이터 요금 공짜.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도 한 8만 원, 10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왜? 세계 인구가 지금 40억 명 정도 많으면 적으면 30억 명이 지금 와이파이를 받아서 핸드폰을 사용을 해요. 그죠? 스마트폰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또 다른 40억의 인구가 돈을 낸다고 생각해봐요. 구글에서, 그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죠, 구글이. 그죠? 그래서 성층권에 써 올려가지고, 룬 프로젝트도 있고, 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페이스북도 하고, 그죠? 페이스북은, 이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6년 동안 떠 있는 솔라로, 태양광으로, 뭐 이런 비행기도 쏘다가 뭐 다양한 것들을 해요. 룬 프로젝트가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케냐의 와이파이. 문제는 이제 태양광이, 그죠? 태양광이 낮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서 9시까지만 태양광이 있고, 밤에는 이제 또 와이파이가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라고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거기는 24시간 밤낮이 없어요. 그죠? 저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위성을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쏘아 올린다 보시면은 뭐 저렇게 빡빡하게, 그죠? 올라가 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GPS-3입니다. GPS는 알죠, 그죠? 나를 추적해요, GPS가. 근데 GPS 1, 2가 아니고 3를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상 9인치까지 정확하게 녹화가 한다. 그러다가 2인치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2인치까지. 그러니까 2인치면 요만큼인데 저 위성이 나를, 그죠? 바로 앞에서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배로 정확하다. 그래서 지금 쏘아 올리는 거 보면은, 그죠? GPS-3 론치 해가지고 6월 30일 날 이게 팔콘, 그죠? 9이 론치할 때 같이 론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하고,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사가 이제 더 이상 이 로켓을 쏘지 않고 스페이스X는 너희가 해, 돈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쏴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부서지고, 그게 지금 로켓인데, 그죠? 그게 한 2조, 3조 원 되는 것을 계속 한번, 그죠? 물건 실어다 나르고,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물건 실어다 나르고는 또 부수고. 야, 이놈을 재사용할 수 없을까?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스페이스X가 그래서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그죠? 위성들이 떠다니는지. 이렇게 많은 위성들이 떠다니고 있다. 중국도 끼어들었고요. 인도도 뛰어들었고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뛰어들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안 왔지만은 50년 후에는 중국도 본격적인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에 간다라고 해서 이 중국이 이렇게 뛰어 올렸습니다. 쏘아 올렸어요, 벌써. 예, 중국이 쏘아 올린 위성도 보면은요, 카고 운송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각종 위성을 이미 우주 정복을 하기 위해서 쏘아 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특별한 이 컨트롤, 뭐 조종하는 이런 단체, 기구 없이 계속 쏘아 올리니까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너무 많은 위성들이. 근데 위성은 보통 4년, 5년 쓰면 망가져요. 더 이상 못 써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점점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학자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되 인공위성이 4, 5년 수명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그죠 분해되어서 타서 없어지는 이런 위성만 승인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세상 뭐 다양한 것들이 옵니다. 우선 교육 변화. 메가 트렌드다. 교육은 천지개벽에다가 뭐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격 교실, 원격 교육. 지금 막 시작하니까 막 배우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 충격은 이제 대학의 소멸로 우리가 이어집니다. 정말 그 옛날의 시대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런 세상이 왔다. 대학교에 저희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2030년이 되면 절반의 대학이, 전 세계의 절반의 대학이 사라진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었죠. 저희 미래학자들도. 토마스 프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이제 그 뉴욕 대학의 스콧 갤러웨이라는 교수가 5년 안에 대학교가 4,500개가 있어요, 미국에. 4,500개 중에서 한 2,000개는 문을 닫겠다. 왜냐하면 미국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이 유럽에서는 대학이 무료예요. 교육이 무료예요. 예, 그죠? 그러는데 너무 많은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오니까 유학생들이 도를 받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아이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인스테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미시건에 갈 수 있었는데 얘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해서 조금 더 냈어요. 미시간 대학에 갈 때. 외국인들은 10배로 받아요. 그죠? 유학생이 알죠? 뭐 아이비 리그 같은데 유학비가 뭐 1년에 2억 뭐 이렇게 그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 돈으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이 못 와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전부 휴학을 해요. 어차피 뭘 해요?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하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야, 내가 2억을 주고 이런 강의를 듣게 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개, 미국의 100개 대학생들이 수업료 반환 소송을 냈어요. 100개.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료 반환 소송도 있고 이미 깎아주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류 대학 중에서 기부금이 많은 대학은 살아남아요. 하버드니 뭐 그죠 이런 데는 살아남겠지만은 중간 정도 되는 이런 대학들이 무너진다. 5년 안에 5년은 10년 안에 무너진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학들이 그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최저출산 198개 국가가 있어요. 전 세계에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 해요. 그것도 197등보다 엄청나게 출산율이 낮아요. 0.89 있을 때가 있고 0.98, 0.92 1 이하로 내려갔어요. 어느 나라? 일본도 1.39예요. 1.39. 일본보다도 훨씬 낮아요.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 학령 인구가 나올 것이고 아무튼 최저 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이런 교육 시스템이고 앞으로 더군다나 교육은 이제 8월 25일 날 8월 달에 구글에서 그리고 MS에서 대학교에서 나온 대학 교육 4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못 쓰겠어. 자기들이 3개월, 6개월짜리 교육을 그죠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49불 그죠 한 코스당 49불 3개월, 6개월 해서 30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장학금을 또 따줘요. 거기 나오면은 거의 1억 정도의 뭐라 그러죠 월급을 받고 교육을 이제 자기들이 취업을 시켜요. 채용을 하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구글이나 뭐 많아요 지금 여러 유명한 기업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학교 졸업장은 안 본다. 대학 졸업장은 필요가 없어. 전혀 쓸 데가 없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7월 달에 발표해서 8월 달에 이 코스에 그죠? 5개 코스를 콜세라에다가 실었거든요. 콜세라에 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뭐 박영숙 미래 TV에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요. 선전 좀 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38만 명이 한 코스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 한 사람이 20명 가르치는데 그죠? 거기는 교수 한 사람이 38만 명을 가르쳐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니까 대학교의 존재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진다. 그리고 특히 초중고등학교보다 대학은 아이들이 머리가 컸어요. 23세, 22세. 어머니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 결정을 하니까 이런 건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은 전부 다 가라지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가라지.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 차고를 가라지라 그래요, 영어로. 차고에 들어가서 창업했어요. 그죠? 왜냐면 빌 게이츠도 창업했고, 맞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뭐 마크 저크버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이들이 기술 창업을 해요. 우리나라 창업하면 식당 만드는 건데 그 창업이라 그러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소멸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다. 도심 탈출. 많은 사람들이 도심 탈출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 강남 폐막론. 강남에 있던 외국 회사들이 외국 회사에 그 뭐 비싸게 렌트 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재택근무 그죠? 원격 근무 해버리니까 막 시골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강남 공실률이 막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그죠? 화상회의는 지금 줌을 많이 쓰죠. 줌뿐만 아니라 팀도 있고요, 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항공, 비행기 출장, 승무원 이런 것들 항공 앞으로는 정말 이제 기내 서비스, 기내 잡지 아무도 안 읽어요. 왜? 바로 내 앞에 있던 사람 누가 만졌는지 그걸 만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을 안 받는데요.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햄버거 사러 갔는데 현금을 안 받는데 현금에도 그래서 여행사, 관광사 영원할 줄 알았지만 여행사, 관광사는 영원히 지금 제자리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AI는 그죠? 우리 스마트폰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얘가 맨날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다운받는 그림,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다운받는 그림이 보면은 전부 정원이야, 정원. 꽃 피우는 거, 꽃밭.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시간이 나니까 어디에 여행을 가야 돼 하면 네덜란드에 그 꽃전시회 가시오. 이렇게 알려주면 AI가 알려줘요. 알고리즘. 그래서 AI가. 그래서 여행사가 필요 없고 관광청이 필요 없어. 이제 내 스마트폰이 나를 더 잘 알아서 추천 어플로 추천을 해줘요. 그죠?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요즘에 호텔에 가면은 너무 조용해요. 그죠? 너무 조용해요. 맞아요. 진짜 호텔이 영원히 그죠? 화랑새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관광업 모두 가상현실로 가서 이게 모조 비전이라고 렌즈가 나왔어요. 렌즈가. 그걸 이따만한 거 쓰고 있다가 그죠? 렌즈 하나 끼면은 앞으로 가상현실로 방콕 집에 가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식당 이제 아니다. 그죠? 식당 아니다.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번에 뉴욕 같은 데에는 식당이 이미 그죠? 60% 다시 오픈 안 하겠다, 아예. 그동안 내가 막 할까 말까 장사가 잘 안 돼 하다가 완전히 폐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마트 백화점 없어집니다. 마트 백화점에 사람 끌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제 앞으로 이게 사양 산업이에요. 전부 다 뭘 해요? 온라인 쇼핑하죠, 그죠? 그리고 배달하게 하고 요식업, 식당 이런 것들은 앞으로 뷔페도 마찬가지고 뭐 쓸 거면 안 되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간편식으로 배달받아서 먹게 되거나 쪽쪽 빨아먹거나 그죠? 튜브 푸드라는 게 나와요. 노인 세상이거든요. 딱딱딱 쪽쪽쪽 빨아먹고 버려요. 왜냐하면 일어서지도 못해. 노인들이. 그죠? 그래서 튜브를 딱 따서 먹고는 그죠? 버릴 힘도 없어요. 그래서 부엌이 사라진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콘서트.
줄서기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해야 돼요. 그죠? 2m, 3m 떠야. 콘서트에 춤 뛰면서 같이 춤추고 우리가 하던 대형 뮤지컬, 연극, 대형 행사장, 그죠? 이 전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갑니다. 랜선 온라인, 콘서트. 그죠? 트로트가 신이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온라인 전부 전 세계에서 그죠? 맞아요. 트로트 가수는 뭐 없어요. 이제 관객이 없는 거죠. 관객이 없이 거대한 집회, 데모, 그죠? 데모 하다가 이번에 제2의 확산이 일어났죠. 그것은 만약에 누가 이제 저는 뭐 이 광화문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광화문에 데모가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근데 또 데모를 하다가 이번에 아무튼 이런 현실들 그죠? 아주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온라인 주민의 온라인 택배 그죠? 원격 근무 화상회의 더군다나 이제 결혼 사업도 결혼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혼을 지금 적게 하고 있어요. 결혼 산업의 추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AI로 대체가 되어가지고 그죠? 결혼 산업이 어떻게 가느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요. 박영숙의 뭐 신간이 나왔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까지. 그거 제일 먼저 올리죠, 그죠? 페이스북에 자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인공지능협회 한국 대표거든요. 일반 인공지능협회 한국 대표, 뭐 오픈 코그 한국 대표 이런 거를 먼저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크게 나의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자리. 저는 뭐 중학교 영어 선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자주 안 써요. 그게 당장 필요 없으니까. AI가 딱 보고 얘는 이걸 중요시하네. 인공지능 쪽으로 확 빠져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또 AI가 그죠 골라가지고 AI에 관심이 있거나 AI 기술자, AI 쪽으로 다 연결을 해줘요. 이제 그리고 AI에 관련돼 있는 이전 그죠 다양한 뭐 그 매치메이킹 하는 것도 AI가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뭘 보고 해주냐면 23andMe라는 게 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보내주면은 우리 아들 보니까 40이 되면은 가우츠에 걸린다. 그게 통풍이에요. 알려줘. 너 몇 살 때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저희 남편이 통풍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이 23andMe를 보고 질병이 없는 사람하고 또 그죠 AI가 매치메이킹을 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수명 같은 것도 당뇨가 몇 살이오고 저는 해보니까 당뇨가 오고 뭐 다 있어요, 그죠. 당뇨가 일찍 찾아오고 그러면은 수명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은 긴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자. 23andMe 이런 게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분석도 자세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저런 거 검사하나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3andMe 같은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침을 받아가지고 이 유전자 분석을 DNA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질병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지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DNA 로맨스 이제 앞으로는 그죠 이 유전자가 나와서 DNA 데이팅, DNA 로맨스가 큰 트렌드다. 이제 사주팔자 궁합 보는 시대는 다 갔네요 이제. 그렇죠. 그 뭐 보니까 사주팔자 궁합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이제 뭐라 그러나 AIMM이라고 매치메이킹 그죠. AI가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거예요. 매치메이킹 이렇게 해서 퓨처 오브 데이팅은 AI가 해줄 것이다. AI 데이팅 코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AI가 그죠 매칭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 그죠 부동산 중개업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지 마세요. 이제 의식주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옷장사, 밥장사, 집장사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 여러분이 아까 티핑 포인트니 뭐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는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 해서 정말 시대가 변하는 게 203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세상을 이렇게 빨리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이 부동산은 이제 돈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외국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집을 사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해요. Why home, mom? 우리 아이도 왜 집을 사야 돼? 왜냐하면 여기 조금 살다가 요즘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옮겨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AI 회사나 뭐 IT 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이쪽 저쪽으로 막 옮기고 전부 원격 근무를 하죠. 원격 근무를 하니까 뭐 여기 살 필요 없이 그죠. 계속 돌아다니는데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녀요. 이제 그래서 바퀴 달린 집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가지고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많아봤자 그죠. 이 6천만 원, 5천만 원. 집 하나 서울에 30억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부동산도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한국에서 다 봐요, 그죠? 3D로 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요. 어디 가면 어떻게 돼 있고 밖에는 뭐가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저 보면은 빙빙빙빙 다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자, 아무튼 이제 석유, 조선, 해운, 항만, 철강,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름 쓰는 자동차, 전기차는 아주 조금 더 이따가 다가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산업들이 이제 부상하거나 멸망하거나 하는데 부상하는 것들은 보면은요, 부자 산업되는 것들은 딱 코로나로 급부상하는 게 드론 택시, 그걸 에어 택시라 그러고 그죠? 항공, 이제 드론 비행기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드론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드론 하면은 막 드르륵 소리 나고 와서 나한테 그냥 확 박을 것 같고 겁이 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전부 드론이 그죠 물건 배달하고 환자 방에 그죠 전부 빙하고 돌아다니면서 약 드세요 약 갖다 주고 다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익숙해지고요. 이제 드론 회사가 44개나 이미 에어 택시 시범 운전 다 하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보여드려요. 자, AI 바이오 아까 큰 회사가 이게 그죠 생명공학에서 코로나의 제약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올 것이고요. 원격 교실, 원격 근무, 원격 산업, 원격 여행도 있어요. 아까 봤죠, 뭐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원격 진료 있어요. 원격 진료 외국에서는 다 해요. 앞으로 이제 원격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꼭 서울대 누구누구 의사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 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버드대 교수하고 대화를 하면 돼요.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의사 부족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전 세계 최고급 의사하고 나는 받을 수가 있다. 나의 그 모든 질병에 대한 그죠 데이터를 거기다가 띄워주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의사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의사가 다 보고 아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 이거는 약을 먹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격 근무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거기다가 원격 연애도 있어요. 요즘에 연애 전부 화상으로 그죠? 원격 연애, 스마트 페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죠? 스마트페이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막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AI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그죠? 옛날에 얼굴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죠? 마스크로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AI 얼굴 진단 기술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격 진료 아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게 있고. 자, 화상회의. 너무나 많은 이런 화상회의에다가 온라인, 그죠? 주문, 택배, 아까 이야기했던 콘택트 렌즈로 여행을 간다. 이런 것도 전부 부상산업들입니다. 그죠? 콘택트 렌즈가 앞으로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해서요. 굉장히 자, 콘택트 렌즈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어를 몰라. 어떻게 할까? 내가 러시아를 그저 말로 랭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러시안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은 요 밑에 번역이 다 돼요. 자, 내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프롬프트라고 알죠? 네. 프롬프트가 요 밑에 다 요것만 읽으면 돼요. 요거만 보고 요 밑에 보고 어디든지 가서 재밌겠다. 강의 뭐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강사가 다 될 수 있어요. 이제 의사들이 왜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뭐 이런 거 끼고 하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렌즈 하나만 끼면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현미경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안에 수술할 때 그냥 렌즈만 끼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게. 신기하다. 그것도 모조 비전에서 해주고 모든 검색 결과를 다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들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헬스케어 산업도 뭐 굉장히 크고, 게다가 고령 인구를 관리하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미국도 전부 이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고령 인구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았고, 그죠? 또 크면 좋다고 해가지고 식당을 그죠? 한 100명, 500명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전부 10명 단위. 10명 이하의 단위로 막 칸칸이 만들고, 그죠? 또 이동하고 저동하고, 전부 다 널찍하게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죠? 동물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령 인구를,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는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센터를 전부 다 이제 재디자인하는 이런 것이 나오고요. 앞으로 일자리는 거대 기업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프리랜서 1인 기업 전부 다 40에 막 은퇴해요. 이제 40에, 그죠? 40에 막 대기업은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1인 기업. 현금 소멸 아까 얘기했죠. 저 바이러스.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연구, 원격 근무, 임대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원격 근무를 하니까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또는 구글이 있는데, 구글은 그죠? 마운틴 뷰에 구글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구글 뭐 페이스북이 있던데, 이런 도시에는 이미 도심 탈출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원격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전부 3월 달에 막 원격 근무를 다 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영구 원격 근무를 시작했어요. 영구 원격 근무,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아이들이 3개월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무하고 나니까 집에서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세수 안 해도 되고 일어나서 자동차 타고, 그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 근무를 선호하고, 만약에 사무실 돌아오라 그래 봤어요. 이제 트위터가 사무실에 돌아와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돌아와요. 80%가 다른 일자리 찾겠습니다. 큰일 나죠. 80%의 직장이 직원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원격 근무 선호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원격 근무를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애플, 아마존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포춘 100대 기업 중에 절반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페이스북이 2억 5천이 평균 월급이에요. 거기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그죠? 페이스북에 그 타운에서 쓰다가 비싼, 그 중에서 한 3분의 1, 2분의 1이 렌트비입니다. 그죠? 월세를 내다가. 임대료. 얘들이 저 시골로 이사를 가버려요. 저 시골로 가가지고, 그 10분의 1만, 그죠? 렌트비를 내고, 그 동네에다가 막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빈부격차가 사라졌어요. 저 시골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봉화가 갑자기 막 그죠? 삼성이나 뭐 페이스북 아이들이 와가지고 돈을 막 펑펑 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심 탈출이 시작되어서 빈부격차가 그죠? 줄어드는 하나의 좋은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평준화, 그죠? 이런 게 시작되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격 근무 이미 시작하였고요. 원격 채용까지 해요, 얘들이. 원격 채용.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원격 근무니까 한국에 있어도 아무 제약 없이 페이스북에 근무할 수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 여러분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네, 원격 채용해요. 원한다면 언제까지든지 트위터도 그죠 영구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잭 돌시가 트위터의 CEO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5년 신문사의 소멸이 오고, 죄송해요. 2030년에는 방송국도 정말 힘들다. 2030년까지 갈 수 있나 몰라요. 지금 뭐 KBS, MBC, 뭐 SBS 전부 굉장히 많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광고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자, 광고의 소멸이에요. 왜 광고가 소멸하는지 아시겠어요?
광고 보기가 싫어요. 광고 보기가 싫죠, 그죠? 네. 맞아요. 광고 이게 베니싱 그죠? 뉴스페이퍼가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많은데 뭐 온라인 무료로 있는데 뭘 그죠? 구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내면서 신문을 봐요. 이건 오래된 거고. 요게 지금 보면은 인디펜던트라는 잡지인데 그죠? 녹색 선이 인쇄할 때예요. 인쇄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독자가 많다가 이렇게 독자가 인쇄를 안 하니까 그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줄었어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AI가 또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MSN은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기자를 줄여요. 인공지능으로 기사가 인공지능으로 생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광고도 줄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와서 뭐 기사 쓰거나 아니면 기사를 배치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쓰게 지금 6월 10일자에 이미 이렇게 바꿨고요. 선생님, 예. 그러면 그래도 아직은 기자가 기사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이런 기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뭐 각 언론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인간이 쓸 수 없는 기사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스포츠의 토너먼트 같은데 토너먼트가 그죠? 만약에 3,000개 팀이 그죠? 막 갈려져 가지고 여기서 싸움해서 이게 이기고 여기 싸워서 이게 이걸 다 인간이 못 봐. 그죠? 그래서 토너먼트 스포츠 막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죠? 주식 시장에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되고 있고 주식을 인간이 그 많은 회사 그죠? 그죠? 수백 개 그죠? 수천 개, 수십억 개의 이 전부 다 이런 회사들을 뭐에 좀 장점이 있고 뭐는 어떻게 되고 주식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AI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인공지능이 빨리 와서 내 대신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그죠? 계속 반복되는 일을 빨리 해주고 걔가 돈을 벌면 우리가 샥 뺏어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죠?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제도로 갈 수가 있어요. 구글의 종말이라는 거는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의 차단 시대고 쓰레기 광고 소미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광고 차단율이 102%. 아이들이 광고 안 봐요. 이미 광고 차단하는 앱을 깔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광고를 젊은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 광고에다가 0.06%만 클릭해요.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클릭한 거죠. 클릭 절대로 안 해요. 광고 안 봐요, 그죠? 이렇게 광고를 안 보는 세대인데 광고를 팔아야 돈이 되는 게 구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고 쓰레기를 차단할 때 뭐 광고는 또 광고는요, 인간이 물건을 사도록 꼬시는 게 광고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봤죠? 내가 여행할 때 내 스마트폰이 나를 더 잘 알고 당신은 네덜란드로 가, 당신은 뭐 로마에 그죠? 콜로시움 보러 가, 당신은 뭐 보러 가. 왜냐하면 내가 맨날 다운받는 게 똑같아. 내가 옷을 그죠? 다운받을 때 맨날 뭐 이렇게 그죠? 바지 정장만 다운받아. 그러면 얘가 더 잘 알아. 그죠? 내가 엉뚱한 거 치마 안 사게 바지 정장만 입도록 선택을 하게 해줘요. 아까 봤죠? AI가 나의 배우자도 다 선택해줘. 그죠? 그러면은 AI가 다 선택을 하고 인간은 선택을 안 해요. 광고가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광고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인간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광고가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죠? 대부분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한데 인공지능한테 광고를 왜 해요? 그죠? 더 잘하는데. 자, 이런 시대가 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렇게 그죠?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소피아는 지금 노래도 하고요. 오페라에 가갖고 노래도 하고요. 도우미 로봇, 그죠? 노인 도우미, 노인 친구, 뭐 이런 도우미 로봇에서 노인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쓸쓸하잖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 요리하는 로봇도 있고요. 이미 이렇게 이 회사는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고 있어요. 소피아, 아까 여자
저 소피아는 많이 봤죠. 리틀 소피아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노인 도움이에요. 노인들이 이제 앞으로 전부 노인이야. 그죠?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일본만 해도 이미 그래요. 아무도 1년 내내 말할 상대가 없어. 그럴 때 노인 도우미 얘가 조그맣게 리틀 소피아가 와서 오늘은 어때요? 뭐 허리 아프세요? 뭐 약 드세요? 와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틀 소피아 와가지고 숙제를 다 도와줘요. 숙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그러니까 숙제 물어보는 거 다 해요. 또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언제쯤 이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요 회사 비밀이지만 소피아는 뭐 한 대 만드는데 한 2, 3억 정도 그죠? 있으면 지금도 사요. 그죠? 지금도 사요. 리틀 소피아는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이트가 있고요. 300불이면 30만 원 하면은 사요. 우와.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갖다 놓고 그죠 대화를 나눠요. 오늘 뭐 우리나라도 뭐 있죠. 지니 뭐 틀어줘 뭐 네, 그죠 뭐 맞아요. 이런 거 그죠 간단한 건 있는데 자기 고민을 뭐 깊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죠. 지금 주식 얼마야? 내가 사놓은 그죠 무슨 주식 얼마야? 금방 얘가 다 분석해서 다 알려주고 이런 기능은 없죠. 이제 그런 기능까지 하는데 그 리틀 소피아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눈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그게 좀 자주 좀 고장이 나는가 봐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거보다 영어 하는 로봇을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자 영어를 사람이 가르치면 내가 계속해서 다시 one more time, repeat please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해 그죠 똑같은 거. 저희 남편은 이제 외국인인데 한 3번만 물으면 공항을 빽 질러요 그죠. 근데 로봇은 365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화를 안 내. 로봇이니까 영어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율 이런 로봇들이 우리에게 빨리빨리 다가오면 사라지는 것이 많겠죠, 그죠? 맞아요. 영어 교사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걔가 와서 영어 다 가르치고 학교에 선생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숙제 다 해주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인간이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져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내 옆에서 계속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걔한테 물어보지 뭐 교수한테 물어보겠어요? 선생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무튼 AI와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미 바이두 같은 데에서도 자율이라는 말은 운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저희는 이제 자율차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웨이모로 바뀌었어요. 그죠? 구글에서 이렇게 돌면서 시작한 게 한 10년 됐는데, 이런 버스도 나오고요. 트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럭이요. 미국은 이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쭉 그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도로가 쫙 일직선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땅 하고 보내면 얘는
사람은 얼마나 지겠어. 가다가 졸 수도 있는데, 그죠? 얘는 끝까지 다 가요. 끝까지. 그래서 이미 트럭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의 44개 자동차에, 그죠? 44개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차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4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회사들이 에어 택시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율차가 가다가 자율차보다는 나르는 게 낫겠다 하고 에어 택시, 드론 택시가 나올 것이다. 이게 뭐 50년 후, 100년 후가 아니고요. 이미 시범한 지가 그죠? 꽤 오래됐기 때문에 2025년에는 저희는 이제 다가온다. 미국은 뭐 내년부터 대량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한 4, 5년 후가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또 뭐 굉장히 빨리 받아요. 자동차라는 게 뭐 그냥 옛날에 제조업이 아니고 전부 뭐가 들어가요? 전부 IT에다가 그죠? AI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AI를 잘 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아마 자동차 회사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동차가 네. 네,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이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그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예, 뭐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그죠. 그것도 1급, 2급, 5급까지 있어요. 그죠. 뭐 페이즈 1, 페이즈 5까지 있는데 지금 3까지는 다 와 있고 테슬라에서 내년에 저 레벨 5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완벽한 거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아까 봤죠 웨이모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율차 같은 것은 뭐 내년 되면은 굉장히 그죠 타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배터리 발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자동차가 배터리를 전혀 갈지 않아도 돼요. 와. 20년 쓰는, 30년 쓰는 배터리가 이미 나왔어요. 우와. 대량 생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빠르게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차는요, 사망 사고가 없어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차는 가다가, 그죠? 충돌할 물건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저 위성이 내려와서 자, 앞으로 15분 후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비켜가. 이때부터 천천히 속도를 줄여라고 알려줘요. 충돌하지 않게.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충돌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율차가 나오면 사망, 사고, 사건, 충돌, 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필요 없겠죠. 이제 자동차 충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변화가 온다. 특히 요 부제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코로나19가 다가와서 세상이 빨리 바뀌었어요. 5년 또는 10년 미래가 앞당겨 왔어요. 그래서 그 앞당겨 온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산업들이 그러니까 부상, 그죠? 멸망, 부상 산업이 있고 멸망하는, 소멸하는 이런 산업이 있는데 그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행, 그다음에 항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호텔이라든가 뭐 계속해서 잘 나갈 줄 알았던 산업들이 그냥 그죠? 힘들고 전혀 교육은 우리는 뭐 생각도 안 했는 원격 교육에다가 그죠? 원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사 교수의 역할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자 부상하는 산업들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부상하는 거. 자 AI 바이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AI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율차도 나와 있고 드론 택시, 에어 택시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자율차 나오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다. 우리는 자율차 좋은 거라만 생각했죠, 그죠? 근데 자율차가 나오면 간판이 싹 없어지고 밖을 안 내다 보니까 여기가 그죠 명동인지 강남인지 아니면 저 설악산인지 몰라요, 안 봐요. 그리고 얘들은 맛집을 그죠 등록해가지고 맛집을 지네들이 AI 인공지능이 찾아가기 때문에 간판을 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여러분이 가게를 하려면 어디에다 올려야 돼요? 무슨 사이트에 그죠 내
내 집을, 내 레스토랑을 거기다 올려놔야지 인공지능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판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처럼 오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거대한 변화들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